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은 네. 새해맞이 준비 컨텐츠 네. 준비했는데요. 네네. 곧 있으면 이제 개묘년 그쵸. 밝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운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네네. 네,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포의 이민년이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개묘년이 어떠한 큰 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개묘년에 어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지금 이제 적절한 준비가 좀 필요할 텐데 늘 1년 12달의 마지막 되는 달부터 새해 준비를 하고 동짓달부터 막 이제 새해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내년의 운을 보고 이제 자기의 사주를 풀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제 이제 팁인데요. 사람들이 내년이 돼야 입춘이 되어야지만 점을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내년의 점을 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운이라 특히 연애운은요. 되게 이게 연애운이라는 게 기운이 일반 기운이 아니어서 바뀌어져요. 일주일, 보름, 한 달 계속 사람의 감정으로 왔다 갔다 감정의 교차가 일어나는 운이다 보니까 이 연애는 정말 장거리 5년 이상의 커플이 아닌 이상 되게 바뀌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자, 새해맞이 준비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그 부분을 잘 적으시고 체크를 해 두셨다가 꼭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하고의 이 부분이 계속 습관처럼 버릇처럼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운도 저 사람이 내가 운이 들어갈 건데 저 사람이 지금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행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화는 내가 일상생활의 어떠한 패턴 그리고 어떠한 사상, 어떠한 성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내 패턴을 보고 뭔가가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어떤 초심을 잡고 반성을 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 생각을 하지만 동짓달이 시작이 되면 이제 내가 내년에 운을 받을 준비를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운도 들어오다가 이 받을 사람이 좀 불결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리고 막 집안을 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안이 정리정돈 안 되고 정말 굉장히 막 어디 벽을 막 쌓아 올리는 이게 너무 어수선하면 운이 들어오다가 치고 반사가 돼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회를 잃게 돼요. 두 번째는 터하고의 어떤 운하고의 관계성인데요.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 터가 좀 센 것 같아. 우리 터가 좀 범상치 않아. 뭔가 소름이 끼칠 때가 있고 음산하기도 하면서 잠도 잘 못 자. 자, 이런 경우를 느끼셨다면 자, 이 부분은 터가 조금 양기보다는 음기가 더 많고 수맥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느끼는 건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금 부동산 경기 최악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돈도 없고 부득이하게 움직이는 사람 아니고서야 그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 변화를 줘야 됩니다. 터의 변화. 어떤 변화냐면 내가 집에 있는 가구 배치인데요. 자, 이 가구 배치를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가 만약에 이쪽 왼쪽에 있었는데 자, 어떠한 가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소파, TV 다이, 침대, 식탁 그리고 뭐 책장이 있겠죠. 자, 요렇게 큰 틀을 가진 요 가구를 움직여야 돼요. 자,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현관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면은 어떠한 터가 이동을 했다가 새로 이사 온 느낌을 받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터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운이라는 게 여기 있었던 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뀌어지게 되는 운을 경험을 하시려면 소파든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소파, TV 다이, 그 다음에 식탁, 침대, 장식장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진 틀 요것들을 현관문을 열어서 밖으로 빼놔야 돼요. 밖으로 빼놔서 거기서 하루 정도, 그러니까는 비를 맞지 않는 공간이면 더 좋겠죠. 거기서 하루 정도를 방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날짜를 잡아서, 자, 이 좋은 날짜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음력 달력을 보면요. 12동물의 띠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동물에서 쥐, 그 다음에 뱀, 그 그림만 빼고 나머지 띠들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띠들의 좋은 날짜를 본인들의 어떠한 시간상 여력에 맞게 잡으셔가지고 그걸 다시 이동을 하시는데 이거를 소파를 이쪽에다가 저쪽으로 옮길 데가 없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내놨다가 똑같은 자리로 올 때 간단한 방법은 요즘엔 포스트잇 조그만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포스트잇 조그만 거 한 손바닥만한 걸 여기 사시든지 잘라서 매직으로 이제 이런 굵은 매직으로 왕자를 쓰는 거예요. 임금 왕자는 다 아시잖아요. 위에 아래 쭉찍 임금 왕자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임금 왕자를 이 위에서 썼던 순서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임금 왕자를 쓴 순서의 반대쪽으로 거꾸로 돌리라는 거죠. 이 거꾸로 돌려서 소파 뒤나 아니면 식탁에 안 보이는 이 천장 안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면 자,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여기에 살았는데 다른 터전으로 이사를 간 것처럼 다시 시작인 기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영상이냐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그리고 정말 지금 현실상 금전 여력이 너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1, 2년을 더 있어야 되는 사람, 근데 뭔가 자꾸 이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안 좋았어, 뭐가 발전이 안 되고 정체 구간이 좀 느렸다, 이런 사람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언제냐? 음력 11월 12월 이제 1월 달인데요. 정월 달에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 요 2개의 달에 행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12간지 중 쥐, 뱀 빼고 나머지 띠에 해당하는 날짜를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 시간에 맞게 움직이시면 되고, 자, 이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 어떤 이제 물건 정리,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닥뜨릴 땐 어떠한 침구 세트, 커튼, 어떤 집안의 어떤 색깔 변화, 이런 변화를 좀 주셔야 되는데 되게 운도 생기발랄한 사람한테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이라는 건 그러니까 돈이죠.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둡고 칙칙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자꾸 막 물기 막 척척척척 있고, 그리고 주방에 막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집안의 어떤 벽에 막 이렇게 짐을 쌓아 올린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돈은. 그래서 이 돈이 나한테 오게끔 할 땐 그 루트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거는 동짓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안 청소, 청결, 그리고 어떤 동짓달부터는 앞서 영상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집안의 주방은 금전을 곳간이에요. 곳간. 돈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게 하는 곳이 주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칙신이라고 하죠. 화장실은 신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화장실 신은 딱 좋아하는 게 있어요. 원색의 꽃이에요. 뭐 이런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도 파스텔 톤이 아닌 아주 진한 보라, 원색의 꽃 한 송이만으로도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환하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는 신이 화장실 신인데 그만큼 되게 순결하고 고귀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은 정말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1년 365일 환기를 하거든요, 화장실에. 근데 어떤 분들은 전기세 나간다고 자꾸 끄잖아요, 그 환기를. 근데 화장실에 그걸 틀어놓는 이유는 물기를 계속 마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화장실에 물기가 계속 축적하게 되면 돈이 젖어버려요. 돈이 젖어버리는데 젖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이 이 바람에도 확 막 날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날라가고 가라앉아 있으면 내 돈이 가라앉아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 이제 신발장의 정리예요. 신발장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다만 어떤 분들은 신발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로. 그러면 운도 들어가다가 통로가 일렬이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신발은 다 집어넣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세로로 쭉쭉쭉쭉 정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금전과 운은 밤에 들어와요. 낮에는 잘 안 들어오고, 남들이 잘 때 그 시간에 그 집의 어떤 환경과 그 다음에 어떤 변화, 기운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는 동짓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이 오기 위한 지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집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너무 아파.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너무 안 좋아.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금전이 막혔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관제가 껴있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되는 노릇도 없어. 자식이 안 돼. 뭐가 안 돼. 이런 거를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집의 출입문부터 무언가의 기운을 막는 그런 행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장식 용품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현관문 앞에 놓을 땐 아주 요만한 주먹만한 건 안 돼요. 되게 커야 되고 한 이만해야 되는데, 자 현관문을 지킬 땐 그냥 아주 사슴 이쁜 장식품이 아니고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막 두꺼비 막 눈이 올라가서 보면 그런 두꺼비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비휴 아니면은 뭐 용거북이라든 아무튼 되게 딱 봤을 때 형상이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뭐 불두꺼비, 불거북이 뭐 이런 거, 비휴라든지 해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이 현관 쪽에 배치를 해 두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발장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는 반경이 지나지 않은 그쪽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뭐 도깨비든 귀신이든 조상이든 뭐든 우리 눈엔, 인간의 눈은 작지만 그들의 눈엔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래서 함부로 그 집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접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거를 차단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만 해도,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만 열심히 실천을 해도 운이 반드시 바뀌거든요. 근데 이 반드시 바뀔 때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안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럼 이걸 하루 이틀 작심삼일 아니잖아요. 매일 꾸준히 어느 날 계속 질리더라도 뭐 해도 했는데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대운이 들어오는 속도가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때에 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었던 횡재, 귀해, 귀인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 때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개묘년의 운에는, 개해에는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셔서 행복한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